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는 지난달 29일 새벽이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신형입니다. 신형 ICBM 화성 15형을 발사한 직후에 아주 강경한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있죠.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전쟁이 임박해졌다, 이런 이야기. 심지어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해야 된다, 주한미군 가족 철수론까지 나오는 등 아주 미국의 입장이 아주 속도감 있게 강경해지고 있는데 반해서 문재인 정권,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실험에 대한 그 입장이 현격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완전히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과연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느냐. 지금 한미 간에 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느냐. 그런 것을 추적하는 청와대발 기사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저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것 갖고서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문재인 정권에 유리하게 보이는, 잘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전쟁은 가급적 잊어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쪽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가지고 한반도상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전쟁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황당한 사태가 빚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긴급 진단을 해드리려 합니다. 지금 과연 한미 간에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지금 북한을 직접 겨냥한 선제 타격,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 선제 타격을 완전히 준비해 놓고 있다. 미국이 지난달 29일 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다뤄야 할 상황이다.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딱 두 마디 얘기했습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다루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뤄야 할 상황이다. 대한민국 문재인에게 묻고 마시고 말고 할 거 없이
트럼프 자신이 처리하겠다.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아주 단호한 참 그야말로 소름이 끼치는 그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뤄야 할 사항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처리하겠다는 그 진위가 과연 무엇이냐.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명백한 의사표명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미국의 구체적인 의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입만 열면 소통 아닙니까? 입만 열면 소통.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그 소통을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이었는데 우리는 소통이다. 소통공화국이다 해가지고 입만 열면 소통하는데 정작 이렇게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대화, 그 통화 결과도 마치 서로가 선문답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국민을 완전히 기만하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했다. 그런 상황이 왔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허버트 맥메스터라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과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전쟁 가능성이 하루가 지나면 더 커지고 어제보다 더 커지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커지고 이렇게 지금 전쟁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남은 시간, 뭘 위해 남은 시간이냐? 북한을 선제 공격할 그 남은 시간. 그러니까 카운트다운 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명백한 겁니다. 북한을 선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기에 이르렀고 트럼프와 긴밀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아주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지금은 주한미군 가족들의 철수를 시작할 때이다. 주한미군 가족들을 철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미군이 한국의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게끔 국방부에 촉구할 것이다.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 수천 명의 아이를 한국에 보내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랬어요. 이제는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가족을 한국 밖으로 철수하기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 주한미군 가족을 이제는 철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왔는데 문재인 정권은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레임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회죠. 미국 의회도 선제 전쟁을 논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 사령관의 고유 권한으로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을 공격할 능력이 있다. 선제 타격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노골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이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이 사람을 전쟁광으로 몰아놨어요. 대한민국 언론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광이라서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언론이 전쟁광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전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도 모르게 또는 문재인 정권은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을 지금 숨기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왜 합리적인 의심인가를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문재인은
북한이 지난 29일 새벽에 그 ICBM 미사일을 쏴 올렸을 때에 미국이 말이죠. 북한을 선제 공격할 것이라는 그러한 징후들, 그러한 선제 공격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직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를 소집했죠. 그 자리에서 뭐라고 문재인이가 얘기했느냐? 북한이 오판에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오판하지 말라.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문재인이가 그 방점을 두려고 했던 건 뭐냐? 미국의 선제 공격입니다. 이 선제 공격을 막아야 된다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 대놓고 얘기한 건 뭐냐? 미국의 선제 공격이 실현될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나서가지고 선제 공격이라는 그 용어를 입에 올린 거죠. 선제 공격을 막아야 된다. 미국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간의 그 20분간의 대화라는 것은 뭐냐? 제가 볼 때는 문재인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공격이라는 그 표현을 직접 썼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설령 그 선제 공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안 했더라도 문재인에게 자 봐라. 이제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다. 바꿔 말하면 뭐냐? 우리가 이 상황을 다루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를 문재인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다뤄야 할 상황이다. 우리가 처리하겠다. 대한민국 문재인 너는 가만히 좀 있어라. 이렇게 통보하다시피 했을 수도 있죠. 왜 그러냐?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했을 때에 그 당일에 통화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에. 그만큼 긴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긴박하게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 미국의 선제 공격을 둘러싼 미국의 준비가 아주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 대한민국도 문재인 정권도 미국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알았을 수가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총력을 총출동해가지고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정상 간 전화통화를 연결해서 직접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둔 미국의 준비, 그 미국의 선제 타격 준비를 막아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불과 2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20분 동안의 통화한 내용을 보면은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 이건 미국 측 입장 아니겠습니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낸다. 이건 문재인 측 입장이죠. 자나깨나 하여튼 대화하니까. 자, 이것을 지금 모자이크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만을 했을 리가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만을. 그 핵심은 뭐냐? 자, 봐라. 지금 미국으로서는 선제 공격을 북한을 상대로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우리가 처리하겠다. 대한민국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이런 원론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오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평가와, 그러니까 그 미사일에 대한 상세한 하고 정확한 평가를 하자 이거예요. 이건 뭐냐? 문재인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 간의 그 미사일에 대한 평가와 진단에 있어서 이견을 보였다는 거죠. 이견을 보인 거예요. 자, 이견이란 게 뭐냐? 문재인은 북한이 쏘아 올린 미사일이 소위 말 자신이 말한 레드라인을 밟은 게 아니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그것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밟은 것이다. 이렇게 서로 이견을 보이다 보니까, 자,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미사일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고 정확한 평가를 한번 내려보자. 이렇게 일단 봉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봐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것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해가지고 워싱턴까지 날아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사실상 별거 아닙니다. 이게 레드라인을 밟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소리야 그건.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건 미국 본토 전역을 때릴 수 있는 거야. 미사일은. 그 수소폭탄을 탑재해가지고 미국 전 본토, 이 본토 전 전역을 맹타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인데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반박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본론에. 그래서 첫 번째 대화, 그 전화 통화가 20분 만에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 날 바로 30일 밤에 아주 이례적인 거죠. 같은 주제를 놓고 1시간 동안 두 번째 통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물경 1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자, 1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1시간 동안이면 통역한 것 30분을 빼면은 30분 동안 대화를 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정상회담을 한 차례 한 것과 똑같아요.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독 정상회담인 거죠. 확대 정상회담이 아니라 사실상 단독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두 사람이 단독으로 회담한 것과 똑같을 만큼 1시간 동안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서 문재인이가 뭐라 하냐면 자신이 말한 레드라인,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말하는 레드라인을 북한이 밟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옹호했습니다. 어제 발사된 미사일이 모든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미사일 중 가장 진전된 것은 분명하지만 재진입과 종말 단계 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문재인이가 북한이 레드라인을 밟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그 ICBM이 소형화를 해가지고 그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단계에 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레드라인을 밟는 거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를 앞에 놓고 트럼프를 그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그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소형 핵탄두를 그 ICBM에 장착하는 단계가 아니니까 이건 레드라인을 밟은 게 아닌 만큼 미국은 군사 행동을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설득하려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의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트럼프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북한이 워싱턴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성능의 ICBM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것 자체가 바로 레드라인을 밟은 거 아니냐. 미국에 대해서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불쾌했을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하려는 그 의중이, 선제 공격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것인지 아니면 나오지 않았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죠. 왜냐하면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해서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가 두 번째 전화통화에서 나왔다,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 문맥이. 자, 그렇다면은 그 두 번째 전화통화, 첫 번째는 물론이고 두 번째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도대체 이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권 간에 어떤 대화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자, 바로 이런 해석을 해보면 무엇이냐. 지금 미국은 북한을 겨냥한 선제 공격을 완전히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북한을 지금 옥죄고 있다. 북한을 옥죄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향해서 압력을 가하고 당연히 러시아를 상대로 압력을 가하면서 북한을 상대해서도 여러 가지 유무형의 그 옥죄기, 그 압력,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다. 지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지금 한반도의 이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 변수가 아니라 마치 상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퍼펙트 스톰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꼼짝할 수 없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폭풍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미국을 설득한다는 거. 설득해서 선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떻습니까?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정말 유치하기 그지없는 발상인 거죠. 아니,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성공한 그야말로 군사 강국, 세계적 군사 강국으로 지금 완전히 지금 입지를 굳히고 있는데 그런 북한이 왜 대한민국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죠. 이건 도저히 이건 설정할 수 없는 유치한, 아주 유치한 목표 아닌 목표를 세워놓고서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한 대화라는 상상 임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과는 틀어지는 겁니다. 한미 간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 화성 15형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우리가 다뤄야 할 사안이다. 더 이상 뭐 다른 나라와 어떤 뭐 상의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다. 유엔 안보리에 뭐 안보리를 통해 가지고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들고 어쩌니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처리하겠다. 우리가 미국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미국을 이렇게 만든 게 과연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북한의 책임이지만 이 상황을 입만 열면 대화니 평화적 해결이냐면서 그야말로 무슨 지난번에 11월 달에 11월 1일 그 국회에 가서 한 그 소말 한반도 평화 5원칙이라는 것이 었습니까? 완전히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평화하는 평화에 시작해서 평화로 끝나는 말이죠. 그런 부질없는 참 그 상상 임신에서 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재인 정권의 그 참 환상, 이 감상주의가 지금 대한민국 안보를 이런 파탄 지역에 참 빠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지금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이 북한의 무력 도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그 발사 성공에 따르는 그 이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오고 가고 있는 그 대화를 가감없이 공개하라 이거죠. 왜 대한민국 국민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도대체 무슨 대화가 한미 간에 오고 가는지도 전혀 모르고 까마득히 모르고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이 무슨 구한말 시대입니까?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계속 촉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